자 이제 미국 시장 개장까지 15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바로 한번 장우석 부사장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장호석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시간이 많이 줄었네요. 네. 간단하게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예. 일단은 여러분들이 장 시작 전에 내용을 좀 보시면 좋은데 좀 한번 제가 원문을 보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쨌거나 어제 금리 인상에 대한 후폭풍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시장은 딱 보시면 많은 메가캡 이거 마우스가 잘 안 되네요. 많은 메가캡 주식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주도주니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현재 유럽 쪽에서 스위스가 0.5% 금리 인상을 단행해서 총 금리가 1.5%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나오는 게 이제 노지스 뱅크, 이게 노르웨이거든요. 네. 노르웨이 역시 25표 올려서 현재 총 금리가 3.0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영란은행이 오늘 또 0.2 올리는 바람에 지금 보시는 모든 국가의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지금 타이트하게 보시면 좋고 긴축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굉장히 의아한 게 뭐냐면요. 어제자에 금리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금리가 좀 많이 내려왔거든요. 네네. 이거 보시죠. 근데 2년물이 약간 변하지 않고 있고 10년물이 좀 빠졌는데 이게 좀 의아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는데 네.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시장과 반대로 움직이가 상당히 이상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기업 기사를 볼 건데요. 포드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포드가 딱 보시게 되면 포드 블루가 있어요. 포드 블루. 이건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좋아요. 하이브리드. 네네. 이라고 하이브리드. 요즘에 인기 아닙니까? 하이브리드가요? 대세 전기차가 아닙니까, 대세. 인기 아니에요? 아니 대세는 하이브리드니까 뭐 대부분 다 전기차가 맞는데 적정하게 지금은 중간에 있는 걸 네네. 수도 끌지 않을까. 대부분 보게 되면 그 번호판에 약간 파란색 하이브리드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이브리드는 따로 번호판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까? 네, 그 하얀색에 왼편에 파란색 있는 거는 그거 그냥 뭐예요? 번호판 디자인이 아예 바뀌었어요 최근에. 그 대한민국 써 있는 겁니다 거기. 네. 그 그거- 하이브리드는 아니고. 그 알군요. 네. 난 전기가 반해서 너무 웃으시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너무 웃으셨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포드 모델 2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전기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포드 프로는 상호면 차인데 이런 것들이 출시가 되면서 주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엑센추어 있죠. 네. 이팸의 큰 격입니다. IT 컨설팅 업체인데 요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너럴 밀스 하겐다즈 유명한 기업이죠. 이것도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비트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특히 전망치 올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레스토랑은 이거 레스토랑 업체인데 이것 또한 실적이 잘 나와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거 보여드리고, 여러분들 추이가 뭡니까? 그 애완동물 판매 업체거든요. 네. 추이가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5.6%가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이 도이치뱅크가 최근에 매수 보유로 내리면서 주가 빠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은 잘 나왔는데 투자가 내려가서 빠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KB홈은 주택 건설 업체인데 역시 실적이 잘 나서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인베이스가 문제인데, 코인베이스가 뭐냐면 현재 SEC 받는 게 뭐냐면 웰스 노티스인데, 이게 뭐냐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웰스 노티스 적어서 그 조치를 취하겠다는 서신을 보내주는 거예요. 코인베이스에다가. 그러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코인베이스에다가 어떤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거죠. 하고, 그래서 이 노티스를 보내게 되면 받은 즉시 어떤 해명을 해야 되는데, 네. 일단 어떤 해명을 할지 모르겠고 여기에 뭐가 담긴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주가가 좀 빠지고 있으니까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코인베이스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좀 주의하시면 좋은, 현재 약 11.5%가 하락하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네. 또 하필이면 또 오늘 오펜하이머가 투자가 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더 빠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주 이거 정말 너무 우울한 기사인데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계시는 블락. 힌덴버그. 네, 아시죠, 블락. 그래서 오늘 힌덴버그 리서치가 공매도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요. 주가가 굉장히 급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뭐냐면요. 그 가입자 수를 부풀렸다. 블락이요? 적게는 40%, 많게는 70%까지 부풀렸다는 거예요. 2년간 조사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뭔가 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나와주고 있고, 실제 가입자 수 부풀린 거 이어서 재무제표까지 뭔가 만진 게 아닌가라는 약간 의심이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 힌덴버그 리서치가 조사를 상당히 타이트하게 하는 업체거든요. 혹시 그 예전에 루이신 커피 맞아요. 거기 같은 루이신 데입니다. 커피도 힌덴버그였었고, 맞아. 니콜라도 힌덴버그였었죠. 맞습니다. 그 루이신 커피 그 매출 조작한 거 증명하려고 앞에서 서갖고 조사한 거죠. 서갖고 영수증 다 버린 것도 찾아와서 조사했던 그때 그 기업이죠. 회사입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볼 때는 블락이 좀 제대로 걸린 게 아닌가라고 네네.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참 읽었거든요. 근데 네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큰데 일단은 하필이면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걸려갖고 네. 주가가 좀 심해지고 있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락까지. 근데 블락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워낙 최근에 캐시앱이 상당히 좀 뜨면서 네. 관심이 커졌는데 하필 기사가 나와서 주가 좀 빠지는 바람에 어려워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서 보게 되면요. 현재 지금 가장 많이 움직이는 종목 볼 건데 코인베이스 아까 말씀드렸죠. 네. 코인베이스 주가가 20%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노티스 안에 뭔가 법적인 문제가 들어있는데 아직 공개 전이니까 네. 아직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어제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왕과 인터뷰했는데 네. 굉장히 좀 자신감 넘치는 그런 모습 네.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최근에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모든 비용을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비용을 적게 들이고 큰 결과 얻으려고 그러면 우리 GP밖에 없다. 그 얘기 했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는데 네. 젠슨왕께서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멘트를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네네. 주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 보여드리고 아마도 오늘까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포드 아까 얘기했습니다. 신차 개발 보여드린 거 포드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엑센추 아까 시작 잘 나왔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 보여드렸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3.83 올라갑니다. 네. 블락까지 보고 제가 준비해서 보겠습니다. 블락 역시 아까 보이는 것처럼 약 16% 급락하고 있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자, 시장황에서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 중에서 중요한 거 보시면 좋은데 자, 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제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좀 의아한 게 뭐냐면 파월과 옐런 재무장관이 뭔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파월은 예금이 안전하다. 네. 옐런은요 포괄적인 예금 보험은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25만 달러 이상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네. 어제자에 왜냐하면 상원에서 많은 의원들이 전체 금액을 보장해라라고 조언했거든요. 아. 근데 이분이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이지 않았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뭐냐면 아니 파월이 지금 시장을 살리는 그 장관인데 네. 왜 그렇게 안 했을까에 대한 후폭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요. 지금 이제 급이 다물라 네. 옐런 장관장관 아. 입만 열면 문제 터진다고 해서 굉장히 욕을 먹고 있는데 하여간 반대겠다고 의견을 보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편을 보시게 되면 근데 어제자에 보시게 되면 파월이 금리 결정한 다음에 주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옐런이 얘기하자면 주가 빠졌기 때문에 어제 하락은 옐런이 초래하는 게 아닌가. 네. 거기 동의하십니까 혹시? 그렇죠. 네. 저는 좀 동의하지 않는데. 아, 그래요? 좀 이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어제자 본 하락은요. 제가 어제 보여준 좋았던 그림인데 지금까지 2018년 이후에 총 42번의 금리 결정이 있었거든요. 네. 위에가 그림입니다. 전체 42번의 금리 결정을 보게 되면 그때 금리 결정할 때 당시에 보게 되면 딱 2시에 금리 결정한 다음에 네. 파월의 기장이 이루어지고 나서 30분 안으로 빠지는 게 보통의 이 모습이었어요. 위에 그림이. 42번이 다 저랬다고요? 예. 전체에 똑같이 이렇게 올입니다. 올. 지금까지 2018년부터 그림. 밑에 있는 게 어제 밑에가 거라고요? 어제 거. 똑같은데요? 똑같은 그림.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파월이 보통 금리가 차기 전에 보통 시장이 올라간대요. 네. 이번 올라갔죠. 이틀 네네. 동안. 올라간 다음에 얘기하는 과정에서 파월에 뭔가 약간의 시장과 어긋나는 멘트가 나오면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먹은 걸. 산 거를. 그럼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나왔던 게 똑같이 어제 재현됐다. 그러면 진짜 옐런 장관 네. 때문에 내린 건지 아니면 원래 FOMC 때는 항상 이랬었는지 그렇다고 보시면 그건 되겠죠. 구분하기 사실 이 그림이 어렵다. 네. 제가 어제 깜빡했는데 이게 이미 어제자 보여준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똑같이 나올 거 생각했는데 진짜 똑같이 제가 딱 보면 섞어놓으면 몰라요 어떤 게 진짜인지. 네, 그러니까요. 그런 그림이 나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금리가 인하 예정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일단은 사실은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지 않겠죠. 사실은 이게 멘트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파월이 금리 인하 염두에 두지 않겠다는 얘기는 사실 지금까지 한 얘기가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바꾸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요거 보시면 요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요게 중요한데 요게 여러분들 제가 어제자에 뭐라고 했냐면요. 파월이 굉장히 모호한 얘기 하지 않을까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네. 어렵게 얘기할 거는 진짜 똑같이 얘기했어요. 앰비기어스라고 해서 이게 애매모호한 패드거든요. 애매모호한 패드.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가 없다고 얘기했지만 연준은 긴축이 거의 완료가 됐다고 암시했죠. 네. 그럼 이제 긴축이 된 거 아닌가? 그럼 사실 긴축이 끝났으면 5월 한 번 더 올리고 그 다음에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올해 그러면? 그러면 7월과 9월, 11월, 12월까지 유지한다는 얘기인데 네. 조금 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데 그쵸, 그냥 그쵸. 금리 유지하겠다? 네네. 발표했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실리콘밸리 은행의 위험이 사실 긴축에 효과가 있었다. 네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실리콘밸리에서 파산을 해서
뭔가 소비가 죽고 있고 심리가 얼어붙었지 않습니까? 그게 네. 충분히 긴축 효과가 나온 건데 그러면 긴축 효과 나와서 거의 완료가 됐는데 왜 금리 인하 얘기를 안 했을까? 금리 인하 발표 안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보게 되면 금리 인하 없다고 얘기하면서 긴축은 충분히 됐다라고 네. 또 얘기하면서 5월 한 번 더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굉장히 모호한 답변하면서 사실 그 다음에는 쭉 유지한다고 얘기했는데 시장이 믿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난 다음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요. 네. 넘어가고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요거 보시면 좋아요. 자, CME 패드 워치 툴입니다. 보시면 5월 3일 날 동결입니다. 6월 14일 동결인데요. 7월 26일자에 0.을 이행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파월은 금리 인하 없다고 얘기했죠. 네. 근데 시장 안 믿는 거예요. 7월 달 0.2 인하한 다음에 다시 9월 20일 동결하고 11월 1일 날 다시 0.2 또 인하합니다. 그럼 동결인데 왜 이렇게 시장이 견망할까요? 파월이 얘기 안 했는데 불구하고. 왜 그래요? 왜냐면 파월의 톤은요. 비둘기 톤이 맞아요. 네네. 듣고 나서 비둘기적인 얘기자 그쵸. 느낌 없습니까? 네네. 딱 비둘기파적인 얘기인데 근데 그렇지만 금리 인하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어떤 신념과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으니까 자기 한 말에 대해서 뭔가 지키는 고집이 나온 게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듣고 나면은 분명히 비둘기적인데 금리는 없다 해서 약간 뭔가 어폐가는 얘기인데 사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전망은 금리가 두 번을 꿈꾸고 있는데 이분 얘기 안 했다는 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얘기 한 게 아닌가. 일부러 뭔가 일부러 어떤 뭐 특별히 인하하겠다 네. 아니면 긴축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모호한 얘기하면서 끝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어제 했던 그 시장의 하락은 아까 보여드린 그런 그림도 있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네. 투자자분들도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렇게 보시는 게 맞지 그럼 않을까?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헷갈린다는 건 투자자도 헷갈리고 연준은 일부러 헷갈리게 만드는 그분의 말을 가져온 것 중에 가장 확실한 건 뭐냐면요. 긴축이 거의 완료가 됐다. 긴축 끝났다고 보시면 근데 사실 긴축이 끝나면 지금 금리 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5월달 올린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여름경이나 가을기 한 번 내리지 않을까 제가 볼 때 충분히 한 번 두 번 내릴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분이 얘기 안 한 거는 아직까지 자기의 과거에 했던 실기했던 그 부분을 기억하면서 내가 조심해야지 하는 그런 과도한 트라우마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분은 네네. 없다 얘기했지만 우리 충분히 두 번에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해에 대한 금리 인사 끝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두 번 정도 인하하게 되면 최종 금리가 4.25니까 많이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네. 점도표상에 그쵸. 나온 그림이기 때문에 네. 점도표가 올해 가장 높은 게 5.1이고요. 어. 얘는 4.1, 내후년 3.1이기 때문에 내려간 모습 확인하니까 일단 금리 인사 끝났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고요. 좀 더 보겠습니다. 어제 또 시장을 빠뜨린 요인이 바로 이건데요. 이거 보시면 좋은데. 요건데요. 그 마켓 라이브 펄스 서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블룸버가 그날 FOMC 결정이 끝난 다음에 투자자분들 350명을 즉석에서 인터뷰해서 설문조사한 거거든요. 어제 제일 빨리 듣고 제일 빨리 답한 분들이 얘기인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투자분들이 들어가는 게 뭐냐 하는 질문이거든요. 네. 여전히 인플레이션 39%였다. 이런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요. 금융에 대한 안정성인데 이게 요번에 그런 사태가 겪으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이 뭐냐면요. 신용 경색인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시종이 경색이 되게 되면 돈 못 빌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세 번째까지 들어왔고 네 번째가 경기 침체인데 어쨌거나 현재 지금 겪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역시 인플레이션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페이지가 중요한데요. 네. 죄송합니다. 그 전 페이지. 예, 전 페이지인데 요거 네네. 보시면 요거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과연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언제냐 물어봤더니 올해요? 2분기 6%, 3분기 14%, 4분기 7%인데 그다음에 뭐냐면 가장 많은 수가 뭐냐면 내년이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실제 파월 말을 믿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믿었기 때문에 이걸 보고 나서 많은 분들이 진짜 올해 금리 인하 없다고 발표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없겠구나. 주가가 빠진 거에 도움 네네. 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일단 어제 하루는 상당히 금리 인하 없다는 그런 표현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지나고 났더니 상당히 그분의 말에 모호한 점을 들면서 일단은 어쨌거나 올해는 그분은 없다고 했지만 한 두 번 정도 금리 있을 것 같다고 바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우 안 그래도 궁금했던 점이었었는데 그 부분을 싹 긁어주셨네요. 30분 진짜 힘드네요. 정확하게 30분이 예. 이제 되어 갑니다. 이게 아직도 자료가 몇 페이지가 있는데 이거 넘어가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니까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요 충분히 올라갈 만한 상황이니까 보시면 좋은데 지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예, 3월 23일이고요. 지수가 아직 안 들어왔네요.
지수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일단 그 나스닥 100 지수 선물은 예. 1.2% 오르고 있고요. 지금 S&P. 나스닥 지수가 안 들어오고 있는데 네. 들어왔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출발 상황입니다. S&P 500 0.73%, 다우가 0.35%, 역시 나스닥이 1.18%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3대 지수가 전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 빅테크 위주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거나 화로도 올라갈 거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르게 맵을 보겠습니다. 어우, 보시는 것처럼 녹색이 많은데 특히 엔비디아가 맨 앞에 있는 모습입니다. 2.45% 해서 전부 다 올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마소가 1.91%, 알파벳 1.64%, 아마존 1.82%, 테슬라까지 다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으니까 오늘은요 아마 테크 위주의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분 좀 하루가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매일 나오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 기사가요. 네. 나올 때마다 상당히 좀 신나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비롯한 테크주의 훈풍이 계속 불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맵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맵. 네. 제가 오늘 오랜만에 그러니까 이런 줄 몰랐었는데 예.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이미 5위예요? 테슬라를 뛰어넘었더라고요. 5위입니다. 5위. 예, 5위예요. 예. 버크셔 서웨이 거의 다 달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자랑하려고 했는데 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래요? 좀 말을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요즘에 너무 핫해갖고 네. 질문이 너무 많아요. 가장 많은 질문이 지금 사느냐 이런 거 진짜 네. 어려운 질문이죠. 그쵸, 어려운 그쵸. 질문이고 네네. 굉장히 모호한 질문인데 하여간 그건 각자 하시면 좋은데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에 대한 방향성은 당분간 계속 올라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제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한 2년 뒤 보신다 그러면 지금도 좋아 보여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니면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하여간 뭐 엔비디아만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럼요. 충분히 포트폴리오 다변화돼 그럼요. 있다 그러면 사는 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워낙 이제 장현젤과 함께 그 이야기를 재밌게 하다 보니까 네. 뭐 여담 겸 그리고 네. 여러분들 환기시킬 겸 또 뉴스가 나오니까 얘기하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다른 네. 것들도 많이 담아야죠. 그래서 잠깐 1분만 더 네. 하면 미주민 주도주 오늘까지 뽑았는데 제가 봤더니 어제 네. 빠졌습니다만 역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월마트, P&G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위주로 가져가시면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상단에 있는 게 대부분 다 빅테크 아니겠습니까? 네. 빅테크에 대한 완벽한 그 안정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의 시장에 대한 흐름은 염려가 없어 보이고 특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하나가 있는데 최근에 금융주 하락을 굉장히 외면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네, 네. 그러니까 빠져도 상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상관하는 그 지수가 나스닥이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금융주에 우리가 상관없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엔 금융 섹터가 없죠. 있지만 작죠. 작아요. 네네. 있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예 없는 게 나스닥 100 지수예요. 그러니까 예. 나스닥 100, 나스닥 100은 100. 없죠. 그쵸. 없습니다. 거기 없습니다. 나스닥 100은 예. 금융주가 없죠. 나스닥 종합지수는 있지만 네네. 나스닥 100은 없습니다. 예,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특징이 있다는 예.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잠시 후에 또 미주미 미장원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저희가 댓글창에다가 이 주소를 링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기 때문에 개장한 이후의 모습까지 보고 싶으신 분들은 미장원으로 다 옮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끊을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장우석 부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밤 보내시고 저희 글로벌 라이브는 내일 같은 시간 9시에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3프로TV가 전국 방방곡곡 숨어있는 주식 고수를 찾습니다. 내가 박근형 부장, 염승환 이사보다 시장을 더 잘 본다. 내가 이선엽 이사보다 종목 선정이 뛰어나다. 내가 박병창 이사보다 차트 분석 더 잘한다. 이렇게 자부하는 분들 저 정프로에게 오십시오. 여러분의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판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전국 증권사 지점의 PB, 주식 브로커, 펀드 매니저는 물론이고 전업 투자자, 슈퍼개미, 스몰개미, 기타 등등 이 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만 있다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숨은 고수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팔로우 미.